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2학년도 의과대학 경쟁률 분석 그리고 파이널 면접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 쓰고 지원대학 결정하고 원서 접수하는 과정까지 이제 다 끝났죠. 원서 접수를 이제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홀가분하다 이런 마음보다는 더 커다란 불안감에 휩싸여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의학계열, 특히 의대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경쟁률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원서 지원했겠죠. 이 지점에 이 대학의 학과에 원서를 쓰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원서를 썼지만 올해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된 모습을 보면서 아마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2학년도 의과대학의 경쟁률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원서 접수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또는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의 범위들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성적으로 과연 붙을지 안 붙을지 또는 1차를 통과할 수 있을지 말지를 우리가 고민하실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고민을 많이 되시겠지만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최저 충족하는 거, 그 다음에 수능에서 고득점 맞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바라는 바고 그걸 기다리셔야 될 뿐이고요. 사실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전반적인 이제 원서 지원의 흐름이나 경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거, 내 성적으로 과연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1차를 통과할까? 못할까? 또는 내가 원서를 쓴 대학이 과연 실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뚜껑을 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수능 체제의 충족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원서 지원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특히 이제 수능에서 올해 특히 수시에서 원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과밀되어졌죠. 특히 이제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서울 수도권 쪽에서도 경쟁률이 많이 상승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왜 우리가 2022학년도에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큰 폭으로 올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의 숫자가 늘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2019, 20, 21학년도로 오면서 매년 수험생들이 약 5만 명씩 감소하게 되어지면서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이 되어졌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완만하게 학생 수가 유지가 되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2022학년도에는 학생 수가 다소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1학년도는 수능의 응시생의 숫자가 49만 3,434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2022학년도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 결과를 봤더니 50만 9,821명, 다시 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냐면 약 3.3% 정도 증가한 추세고, 그리고 재학생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약 4% 정도 상승을 해서 재학생 기준으로는 전년도에는 34만 6,673명이었는데 2022학년도에는 36만 710명 정도로 해서 약 4%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까지 보태지기 때문에 결국은 수시에서 경쟁률이 상승되어지고 의학계열 쪽으로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건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긴 하겠지만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약대가 올해 들어옴에 따라서 결국은 상위권 대학, 의학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높아진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약대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약대 경쟁률에 대해서 올려봤지만 대부분의 구간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경쟁률이 대부분 30대 1 정도의 경쟁률,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60대 1에 넘는 높은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 수가 늘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있지만 약대 선발로 인해서 의학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진다는 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선호도가 높은 대학 쪽으로 집중되어지는 경향들이 크다는 점, 또 원서 지원이 수시 지원은 정시와 다르게 약간 상향 지원이거나 희망 중심의 원서 지원이 쏠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대열의 쏠림 현상이 더욱더 커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생 수가 특히 재학생의 숫자가 4% 증가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 증가되어진 인원이 수능으로 다 가는 건 아니죠. 결국은 수시는 이렇게 대폭 늘었지만 정시로 가게 되어지면 상황은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서 수능 응시자의 숫자를 봤더니 49만 3,434명이었는데 실제 응시자들,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응시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시험을 본 사람을 봤더니 실제 시험을 본 사람은 42만 1,034명으로 수능 시험을 응시한 학생과 실제 시험을 본 학생의 차이에서는 7만 2,400명 정도의 결시가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2021학년도에는 실제 시험을 본 학생이 42만 1,034명 중에 재학생의 숫자가 29만 5,116명, 졸업생의 숫자가 12만 5,918명으로 재수생의 비율이 29.9% 정도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는 재수생의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더군다나 의학 계열은 대부분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재수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시에서는 재학생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결국 정시로 가게 되어지면 재수생의 숫자가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능 최저 미반영하는 대학들부터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면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65명 모집에 경쟁률이 11.74대 1이었어요. 그렇죠? 전년도의 경쟁률은 9.21대 경쟁률이기 때문에 약간 경쟁률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19.44대 1로 전년도의 경쟁률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년도의 경쟁률은 21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고요.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성은 24.73, 한양대 25, 그 다음에 중앙대 다빈치가 39.44대 1, 전년도에는 27.90대 1이기 때문에 거의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고, 중앙대 탐구형도 19.80대 1에서 32.67대 1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의대와 약대의 차이점이 있어요. 경쟁률을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약대는 모든 구간에서 학생들이 집중되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모든 구간에서 경쟁률이 높다는 거죠. 경쟁률이 낮은 구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제외한 지역인재 전형이 가장 낮고요.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 다음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일 높은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인데 사실상 거의 전 영역에서 경쟁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서 지원에 전략이 들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가장 어려운 건 약대의 경쟁률이 30대 1이고 의대의 경쟁률이 20대 1이라 하더라도 의대가 약대보다 경쟁률이 낮다 하더라도 의대가 훨씬 더 합격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합격하기 어렵다는 것은 의대에 원서 지원한 학생들이 수능 체제에 충족 가능성이 높다, 내신 성적이 높다, 실제 스펙이 높다, 이게 아니라 의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전략적인 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전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을 반영하여 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원서를 쓸 때 두 가지의 정보를 이용해서 원서를 쓰는데, 첫 번째는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 자, 어느 대학을 봤더니 전년도의 교과 평균 성적이 낮아, 몰리죠, 높아, 떨어지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주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변화가 발생이 됐죠. 낮아졌죠. 경북대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낮아졌죠. 결국은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 입시 결과와 그 다음에 경쟁률,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 거기에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결국은 전형 방식의 변화죠. 다단계 전형에서 일괄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약 대략적으로 네 가지 요소로 대부분의 입시의 판의 흐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대는 그런 판으로 흐름이 안 된다는 거죠. 거의 전 구간에서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약대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합격 점수, 합격 가능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원서를 적정하게 원서를 쓴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원서 지원이 많았다고 볼 수 있냐면 희망 중심의 상향 중심의 원서 지원이 대량으로 몰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반해서 의대 같은 경우는 의대의 원서를 쓴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적정 지원이거나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보고 원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원서 지원에는 허수 지원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특히 정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능을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표준 점수나 100분의 1을 받아든 상태에서도 상향 지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수시는 어때? 수능 시험을 보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정성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 성적만으로 학부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 안 봤지 모의고사 성적으로 볼 때는 수능 잘 볼 것 같지. 그러면 결국은 수시 지원은 상향 중심의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든 약대든 상향 지원의 원서 지원이 몰린다.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몰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구간의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 없다. 왜? 내가 볼 때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종합적인 경쟁력을 분석하여 합격 가능한 범위 내의 원서를 썼다면 붙을 거예요. 그쵸? 왜? 대부분의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수시 지원은 상향 중심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의대든 약대든 상향 지원이 많이 섞여 있는 건 틀림없다. 그런데 특히 약대의 상향 지원의 횟수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비유하자면 약대 10명 중에서 상향 지원의 허수 지원이 예를 들어서 60%가 몰려있다고 한다면 의대는 상향 지원의 허수 지원이 약 30% 정도 몰려있다. 다시 말하면 의대가 약대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입시를 분석했거든요. 입시를 분석해서 원서를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중앙대학교의 원서 지원이 대량으로 몰린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대학 입시는 뭐로 가고 있냐면 상향 중심의 원서 지원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붙이자 의대를 가자가 아니야. 의대를 가자가 아니라 좀 높은 데를 가자고 하는 상향 중심의 경향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게 하나의 이유일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작년도에는 경희대학교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 경희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가 수능체제를 올해부터 반영하는 쪽으로 바꾸게 되어짐에 따라서 의학계열의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의 숫자가 줄었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빈치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수능 이후에 면접이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사실상 서류평가 100%였죠. 둘 다. 근데 올해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다 보니까 수능 성적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내가 의대에 납치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중앙대학교 탐구형이 좀 몰리다 보니까 다빈치에 몰리다 보니까 다빈치가 탐구형보다 경쟁률이 높아졌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다빈치와 탐구형이 서류평가 100%였는데 올해는 다빈치형이 다단계 전형으로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빈치 쪽에 수능 최저 충족하고 수능을 잘 봤었을 때 우리가 수능 이후에 면접을 선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쪽에 학생들이 좀 더 몰렸다고 볼 수가 있고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은 전년도의 경쟁률은 14.36대 1이었는데 10.23대 1로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졌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하락한 구간이 어찌 보면은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가 약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세대학교 원서 쓸 때 모든 분들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Z점수. 근데 Z점수를 따져보니까 내신 성적을 실제 1.00이나 1.12, 막 1.08 이렇게 맞으신 분들도 Z점수를 환산하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점수가 안 나오는데 Z점수가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Z점수가 나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는 얘기고 연세대학교 의예과는 끝이 아니죠. 사실 연세대 의대 쓴다는 얘기는 서울대 의대를 쓰거나 카톨릭대 의대를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격할 때 최초 합격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여기서 추가 합격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점수 구간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불리하면 너도 불리한 거야. 내가 유리하면 너도 유리한 거고. 이거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의예과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한 거죠. 나만 불리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불리하면 상대도 불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원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간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1단계 배수 5배수라면 1단계 배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순천향대 일반 전형은 전년도에는 22.34대 1에서 올해는 34.17대 1로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높아진 이유는 순천향대학교가 전년도에는 우리가 모집 인원이 몇 명이냐면 6명으로 동일했는데 대학에서 발표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입시 결과가 2021학년도에 교과 평균 성적이 1.93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 원서 쓸 때 대부분의 분들은 첫 번째 뭘 봐?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본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를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본다? 경쟁률을 본다. 네 번째는 뭐냐면 다단계 또는 일괄 합식의 전형 방식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본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찾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죠.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막 뒤져가지고 뭐 유료 사이트들 보면은 막 내 합격 점수가 어느 정도 대학에 합격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가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가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건 전년도의 입시 결과일 뿐이지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2022학년도에 적용을 시킬 수가 없다는 점을 첫 번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또는 인터넷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원서를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각하냐면 동일한 점수의 학생들이 동일한 구간과 동일한 대학에 집중되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에다가 어떤 사이트에다가 입력을 해서 내 점수값을 인정을 했더니 이 점수는 어느 대학의 의대에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떴다고 하면 똑같은 점수를 가진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 구간을 제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내가 거기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국은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과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경쟁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입시는 이런 거죠. 가까운 거리가 가장 먼 거리예요. 다른 사람이 왼쪽으로 갈 때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쟁률을 보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건양대학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11.60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올해는 6.20대 경쟁률이었다. 결국은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하는 거지만 반대로 제법은 예측이 되죠. 모든 사람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는 그 네 가지의 기준을 뒤집어 그러면 사실 이런 구간에 대한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면은 첫 번째 학교는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용이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16.41대 1에서 29.89대 1. 엄청나게 높았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원서를 쓸까? 누가 쓸까 생각하죠.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매우 높은 학교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는데 많은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점들이 느끼냐면 학생들이 이 수능 최저 4개 영역 등급하고 5를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9월에 모의고사를 봤더니 말이야. 9월에 모의고사를 봤더니 국어 2등급 맞고 수학 1등급 맞고 영어 1등급 맞고 과탐을 1, 2를 맞았네. 과탐을 1, 2를 맞았네. 조금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내신이 조금 낮아. 내가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1.12, 3, 4. 이 범위라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수시 전형의 원서 지원이 또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원서 지원이 상향 중심의 원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능 최저가 안 들어가면 우리는 상향 지원을 잘 하지 않아요. 왜?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가 이미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학계열은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까지 출혈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고 몰리는 거예요. 내가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내신은 안 좋지만
고려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희망 중심의 원서 지원이 몰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은 구간에서 3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화여대는 29.23대 1로 매우 높은 경쟁률이고, 아주대학교는 전년도에 23.35대 1에서 36.20대 1,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남대학교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21.91, 전북대학교 큰 사람이 전년도에는 21.44대 1에서 14대 1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서 지원에 좋은 구간이죠. 대학 입시는 수시든 정시든 모든 원서 지원에서 합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바로 뭐야? 경쟁률이 낮아야 돼. 경쟁률이 높으면 그 안에 허수가 포함이 되어져 있든 실수가 포함이 되어져 있든 일단 경쟁률이 높다는 것 자체는 합격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률이 낮은 구간을 노려야만 합격 가능성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전북대학교 큰 사람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울산대학교는 22대 1, 그 다음에 가천대 의학과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33대 1 정도 되고, 경북대학교 일반 전형은 40.60대 1로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경쟁률이 높아진 이유를 꼽자면 첫 번째, 수능 체제의 완화 보이죠? 두 번째,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매우 낮았어요. 그렇죠?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게 1.83 정도의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뭐가 있었다? 다단계 전형에서 1단계가 없어진 일괄 합성 학생부 종합평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몰렸다. 그럼 어떤 애들이 몰렸을까? 불안한 학생들이 몰렸겠죠. 불안한 학생들. 성적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많이 몰리지 않죠. 대부분 경쟁률이 과밀되거나 결국은 연도에 따라서 2020-21년도로 가면서 경쟁률이 출렁출렁거리는 구간들이 있죠. 출렁출렁거리는 구간들은 다 뭐로 보는 거냐면 학생들이 볼 때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다 원서를 쓰면 내가 낮은 성적으로도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 구간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전년도의 경쟁률보다 높아졌다라고 생각해도 너무 불안해질 필요 없어요. 전년도의 경쟁률이 만약에 25대 1인데 올해 경쟁률이 35대 1이 됐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구간을 기회 구간으로 노리고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자체가 결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웃을 수도 있어요. 나는 수능 체제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라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원서를 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신 성적은 안 좋은데 나는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 혹시나 붙을지 몰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제 수능은 모의고사와 다르죠. 수능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추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를 쓰고 고민하는 건 사실 벌써 다 늦은 거죠. 원서를 쓰기 전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원서 지원을 했어야 되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 제가 이제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판단 하에서 원서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는 그렇고,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경쟁률이 10.23대 1에서 경쟁률이 16.63대 1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건국대학교 글로커는 올해 처음으로 선발을 하고 경쟁률이 23.33대 1. 경희대학교는 전년도보다 소폭 올라서 24대 1 정도 되고, 계명대학교는 19대 2입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이 좀 의아하죠. 단대 천안이 항상 경쟁률이 높은 학교. 단대 천안,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이 라인이 어찌 보면은 자사고 학생들이 집중이 되어지는, 자사고 학생들이 피해갈 수가 없는 구간에 해당되는 학교거든요. 많이 몰리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전년도의 경쟁률이 26.87대 1에서 16.47대 1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단국대학교에서 발표한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가 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단국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DKU 전형이 그 전년도에 2020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1.94였어요. 근데 2021학년도는 1.24 정도로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진입의 장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CKU 전형 같은 경우는 자, 경쟁률이 12.38 대 1. 아무래도 이런 전형들이 되게 유리하죠.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면접이나 비대면 면접으로 해서 우리가 1차 발표하면서 면접 질문 나오고 5분짜리 동영상 업로드라고 했지만 그래도 수능의 부담이 큰 거예요. 결국은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는 모든 분들이 가장 신경을 쓰거나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걱정하는 것은 수능이죠. 수능. 결국은 이렇게 가톨릭 관동대학교 같은 데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수능 전에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12.38 대 1이라고 한다면 다른 구간에 비해서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전년도에는 15 대 1에서 9 대 1로 경쟁률이 떨어졌고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3.35 대 1에서 6 대 1로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모집 인원이 늘면서 경쟁률이 더욱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원광대학교는 경쟁률이 비슷합니다. 13.35 대 1의 경쟁률이고 서울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췄죠. 그렇죠? 여기서는 좀 더 조정해서 아래로 구분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림대학교는 전년도와 경쟁률이 비슷해요. 21.91 대 1. 연세대학교 미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14.32 대 1인데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 몇몇 학교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영상 업로드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미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하고 가톨릭 관동대학교 두 개에 나타나는 특징은 경쟁률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우리가 유리한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14 대 1, 동국대학교 3사람은 33.14 대 1의 경쟁률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의대의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높아졌죠. 높아졌지만 약대보다는 낮아요. 약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모든 구간에 경쟁률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 구간 안에서 실질적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또는 실질 경쟁률은 사실 의대에 많이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의대보다 내신 성적이 낮거나 학생들이 경쟁률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원서 지원이 대부분 희망 중심이나 목적 중심으로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의대의 원서 지원은 나름대로 4가지의 조건, 물론 그 조건을 눈에 보이는 수치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 조건의 분석을 통해서 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신 이 구간은 대부분 다 실질적 경쟁자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 우리가 거기서 이기는 방법은 수능이죠. 결국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에 더욱더 집중하셔가지고 수능 최저 충족하는 거, 그 다음에 고득점을 맞는 거, 이게 하나의 갈림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그 이후에 면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1단계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질 거고 그랬었을 때 면접을 진행하는 학생들의 경쟁력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면접의 중요성이 전년도보다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놀라운 거는 가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면 교과 100%니까 내신 성적 엄청 높을 거고 수능 지정 4개 영역 등급하고 오는데 과연 저기 누가 원서를 쓰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이었죠. 원서 지원에 몰린 분들은 38.10대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는 거죠. 몇 가지 요소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톨릭 대학교라는 거. 그렇죠. 가톨릭 대학교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결국은 약간의 드림이죠. 두 번째는 내신 성적이 1.1이거나 1.0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국에 1.0이나 1.12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개 영역 등급학 5를 설령 내가 수능에서는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4개 영역 등급학 5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의 원서지는 어찌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상향이야. 특히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전형은 더 그래.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왜? 대부분의 원서 지원이 상향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기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능 최저 충족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경쟁률이 지금 보면 전년도는 15.60대 1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낮아졌어요. 12.10대 1이고 조선대학교는 4개 영역 등급합이 6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더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지만 조선대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이 1.38 정도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낮은 구간 아니고 또 4개 영역을 반영한다라는 부분들도 부담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충북대학교는 전년도에는 22대 1에서 37대 1로 높아졌고 부천대학교 교과는 16대 1에서 23대 1로 높아졌습니다. 카톨릭 단동대학교 CKU는 14.88대 1에서 26.33대 1, 제주대학교는 12.64대 1에서 20.38대 1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대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수능 최저 등급합이 3이거나 4이거든요. 결국은 수능 최저가 불안하신 분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제주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이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지점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창의인재 전형은 12.40대 1이죠. 12.40대 1이고 강원대학교는 21,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교과 전형은 무려 경쟁률이 52.38대 1의 경쟁률이 나왔죠. 모든 분들이 의대 원서 쓰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사실 10명 중에 9명, 10명 중에 8명 그분들이 대부분 다 가장 큰 고민은 수능이에요. 내신 성적 괜찮아. 근데 수능이 문제야. 수능이 가장 큰 고민을 하시게 되고 수능에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떠올리는 대학교가 바로 어디냐? 동국대 경주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동국대 경주 같은 학교에 원서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안 되냐? 우리가 동국대 경주를 쓰겠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동국대 경주의 내신 성적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국대학교 경주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2020년도에는 2.3 정도의 교과 성적,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1.60 정도의 교과 성적이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은 2019년도에 교과 성적이 1.08이었거든요. 결국은 경쟁률이 올라가면 내신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동국대학교 경주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내신이 안 돼서 여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뭐 때문에 쓰는 겁니까? 수능 최저가 약하니까 여기 쓰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수능 최저를 통과할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당연히 내신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은 모든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이에요.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불리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거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생각하신다면 그렇고 어찌됐든 동국대학교 경제의 원서 지원이 13명 오시면 52.38대 1의 경쟁률이 매우 높지만 또 이것도 여기에 원서를 쓰신 분들을 조금 더 위로해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를 쓰신 모든 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쓰신 거야? 불확실성에서 원서를 쓰신 거죠. 그리고 동국대학교 경주를 쓰신 분들은 대부분 그 위쪽 대학에서 의대를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능 체제를 미충족할 가능성도 높고 또 여기 쓰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면 상위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다 봤지만 입시전형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이 가장 쉬운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왜?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왜냐하면 그 지역 내에서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의 대학들 또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의 고등학생들은 의대를 가려고 할 때 선택이죠. 첫 번째, 내신 관리하고 비교과 관리해서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로 의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차라리 정시로 가겠어 라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시로 의대를 가겠다는 것보다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겠다는 학생이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구간에 고등학교에 내신 경쟁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내신과 수상과 관련된 학생부와 관련된 경쟁이 되게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지역인재 전형이 점차 확대되어짐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일부러 지역인재 전형을 목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정합니다. 그 점은. 하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들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20대 1이라면 수도권의 경쟁률이 대부분 30대 1의 경쟁률인 것처럼 결국 지역인재 전형보다 수도권 대학을 가기가 의대를 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면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를 가시는 분들은 지역인재 전형에만 원서를 6개를 몰아넣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상담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어느냐, 수능 최저가 어디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3개 정도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쓰고 나머지 3개를 서울 쪽으로 몰아넣거나 4개를 쓰고 2개를 몰아넣거나 5개를 쓰고 하나를 몰아넣거나 해서 지역인재를 벗어나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을 벗어나서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해서 성공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의대에 원서 쓰시는 분들 중에서 내신에 많이 매달려 계시죠.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의 분들은 거의 내신이 전부인 것처럼 내신에 매달려 계시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내신 성적 1.1이나 또는 1.15나 별 차이 없거든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별 차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 충족 여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수능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일찍, 좀 더 많은 양을 수능 공부에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내신 정보에 매달리면서 내신을 쌓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가서 수능 공부 시작하게 되고 그럼 결국 성적이 오르는 것 같다가 수능에 가서 수능 최저 미충족해서 의대에 실패하는 케이스. 그러고 난 다음에 재수로 넘어가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수능 공부를 탄탄히 안 했기 때문에 짧은 재수의 기간 동안에 수능 공부를 해서 성적을 만족스럽게 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가 삼수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더라.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내신에 치열하게 내신 공부에 집중하고 내신 성적을 쌓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찌 보면은 우수한 내신 성적만으로는 의대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1.1이나 1.15나 별 차이 없다. 수능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대를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경북대 같은 경우도 지역인재 전형의 전년도에는 7.50대 1에서 14.70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14.70대 1의 경쟁률은 아까 봤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에 보이면 턱없이 낮죠. 경쟁률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의 이동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북대에서 빠져나가려면 수도권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4.70대 1의 경쟁률이라는 경쟁률이 낮은 경쟁률이 절대로 아니다. 이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년도에는 20.67대 1에서 올해는 29.27대 1의 경쟁률이 높았고 충북대 1은 충북대 교과는 15.33대 1에서 27.71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드렸고요. 의대는 그래도 경쟁률이 높거나 낮거나의 경쟁률의 변화의 흐름들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몇 가지 요소를 통해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죠. 전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년도의 경쟁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보냐면 다단계 전형이냐 일괄 합산 방식이냐 이 정도 또는 하나 덧붙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중앙대처럼 경희대나 연세대가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줄고 반영하는 대학이 늘면서 구간적으로 몰리는 구간들 이런 정도거든요. 하지만 약대는 관계없어요. 모든 구간에서 대부분의 경쟁률이 30대 이상의 경쟁률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의대가 훨씬 더 실질 경쟁률이 높은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면접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남은 거는 이제는 뭐냐면 수능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부모님이 계시라면 학생들이 지금서부터 해야 되는 건 오로지 수능이에요. 그렇죠? 수능을 체제를 충족하는 거.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고득점을 맞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하고 수시 전형에서 논술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뭐 실기 특기자 전형이 있지만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모든 전형은 이름을 달리할 뿐 수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능은 단지 등급으로 반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수로 반영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게 되고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았어.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원서를 쓴 구간이 좀 경쟁률이 높았어. 돌파할 수 있어. 수능을 잘 보면 돼. 수능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바로 면접이죠. 왜? 학생들의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질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미래창의인재 업로드죠.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학교도 비대면 영상 업로드고 고신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업로드입니다. 자, 비대면 업로드는 그만큼 면접에 대한 대비가 조금 더 부담이 적을 수가 있어요.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이 있고 학원에서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죠.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에 1차 합격했다 하더라도 이런 학생들이 수능 시험 공부 전혀 안 하는 학생들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 수능 공부한다고 보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면접 수업을 4시간씩 2번 수업으로 잡았습니다. 자, 4시간씩 2번의 그룹 수업으로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을 해요. 화상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1대1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이후에 보면은 지금 보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자, 1단계 발표일이 11월 15일인데 면접일이 12월 20일이에요. 사실상 수능 이후에 바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 준비하실 시간들이 없죠. 이런 경우들은 아마 어떻게 이용하시는 게 좋냐면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추석 연휴 의대 면접이 있거든요. 3시간씩에서 3번 9시간 수업하게 되고 한 번에 인원은 약 5명 정도씩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1차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수능 이후에 간단하게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을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는 학교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라든가 동국대 경주라든가 당대 천안 같은 경우는 그룹 수업들이 준비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자, 추석 특강은 의대 MMI 면접은 9월 18일서부터 9월 20일까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시간씩 3번 총 9시간 한 번의 인원은 5명에서 6명 정도로 해서 의대 MMI 면접, 상황 면접, 모의 면접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주말에 내가 면접 수업을 들으실 때 있다. 이런 분들은 주말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오전에 10시부터 2시까지 해서 4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학별 파이널 면접 수업. 나는 수능 공부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을 들을 수가 없다. 수능 이후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난 면접을 수업을 듣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올해는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이 너무 많아요. 학원에서는 종전에는 의대만 진행을 했다면 올해는 의대 면접도 진행해야 되지, 약대 면접을 또 진행해야 되지, 치대 면접 진행해야 되는데 약대가 아시는 것처럼 37개 대학 한 1,7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결국은 면접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1단계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면접 수업을 듣겠다고 해서 신청하시면 면접 수업 듣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면접은 논술이 아니거든요. 한 반에 20명, 30명씩 놓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는 건 한 반에 5명 정도. 학생이 직접 말하고 구술하는 게 중요하니까 많은 인원을 수업할 수 없죠. 학생 수도 적고 강사 수도 적고 강의실도 적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자, 그럼 나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예약금을 먼저 내시게 될 거예요. 예약금은 저희가 20만 원의 예약금을 받습니다. 면접 수업은 우리가 파이널 수업은 시간당 5만 원씩 수업료가 책정이 되어져 있어요. 자, 20만 원을 먼저 예약하시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한 대학, 전형, 학과명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예약자들을 파악을 해서 미리 수업 준비에 세팅을 다 합니다. 계획을 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불합격했어.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다음 번째 대학을 기다리시면 되겠죠. 다음 번째 대학을 기다렸더니 합격이 됐어. 그럼 이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내가 면접 수업을 어떻게 들을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룹 수업을 들을지 아니면 그룹 수업을 듣기가 어려우면 1대1 수업을 들을지 방문해서 수업을 들을지 아니면 화상으로 수업을 들을지를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학생들은 수능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내기 어려울 거고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수능 이후에 대한 면접 준비를 지금서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예약을 받고 스케줄을 미리 정해서 미리 수능 이후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